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2년 넘게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계약 끝났으니 이제 그만 나오세요. 이런 통보를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막막하겠죠. 오늘은 바로 이 문제,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일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생존 가이드를 실제 있었던 판례를 가지고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법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많은 분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법이 있는데도 왜 회사들은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는 걸까요? 세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은 김성실 씨입니다. 이분은 2년을 훌쩍 넘겨서 일했어요. 그런데 정규직 직원하고 하는 일은 완전히 똑같은데도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면 식대도 빠져있고 상여금도 없고 이런 차별을 받고 있었던 거죠. 다음은 이점시 씨의 경우인데요. 이분은 회사가 중간에 아주 짧은 프로젝트 계약 하나를 끼워 넣었더니 이것 때문에 당신이 연속으로 2년이란 게 리셋됐다.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마지막 주인공은 박연로 씨입니다. 이분 케이스는 또 정말 교묘한데요. 54세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55세의 생일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법에 있는 나이 예외 조항을 들이밀면서 계약을 끝내자고 통보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들을 풀어갈지 한번 볼게요. 먼저 방금 들었던 이 세 분의 억울한 사연을 좀 더 깊이 보고요. 그 뒤에 숨어있는 법과 회사의 꼼수가 어떻게 줄다리기를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지, 그 판결의 의미는 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바로 여러분을 위한 생존 가이드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 분의 억울한 사연 뒤에는 대체 어떤 힘겨루기가 있었던 걸까요? 이건 말이죠. 바로 우리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려는 법, 그리고 어떻게든 그 법의 패두리를 벗으려는 회사의 전략, 이 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기간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좀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죠? 근데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바로 2년 룰입니다. 어떤 회사에서든 계약직으로 2년을 넘게 일하면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사실상 정규직처럼 고용 안정을 보장받는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 표를 보면 딱 감이 오시죠? 왼쪽은 법이 내가 이렇게 지켜줄게 하고 약속하는 것들이에요. 동등한 대우, 근속기간 인정, 고용 안정. 그런데 오른쪽은 뭐죠? 회사가 어떻게든 피해 가야지 하면서 쓰는 대표적인 꼼수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충돌이 빵 하고 터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회사의 꼼수들, 과연 법의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통했을까요? 대한민국 최고법원,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보시죠. 먼저 김성실 씨 케이스부터 다시 볼게요. 핵심 질문은 이거였어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하고 다르게 차별 대우를 해도 괜찮은 거냐? 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죠. 이름표만 무기계약직으로 바꿔달았다고 해서 월급이나 복지에서 차별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결국 김성실 씨가 이긴 거죠. 이 판결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일이 같으면 대우도 같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법원이 바로 그 상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겁니다. 자, 다음은 이잠시 씨 케이스입니다. 기억나시죠? 회사가 중간에 꼼수처럼 끼워 넣은 그 짧은 계약 하나가 과연 2년이라는 시간을 리셋시킬 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을까요? 법원은 서류상의 형식, 그런 장난보다는 실제로 일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었는가 하는 이 실질적인 연속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회사의 꼼수를 그냥 꿰뚫어 본 거죠. 네, 이 점실 씨도 이겼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서류상으로 계약서를 아무리 잘게 쪼개놔도 내일이 실제로 끊기지 않고 쭉 이어졌다면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연로 씨의 사례입니다. 회사가 그의 55번째 생일을 근거로 계약을 끝내자고 한 것. 이건 과연 타당했을까요?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나이 예외 조항은요, 일하는 중간에 생일이 지났다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박연로 씨도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하다가 나이 먹었다고 생일 지났다고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는 그런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보호장치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이 모두 이겼는데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겠죠? 이 판결들 속에는 사실 이 기간제법이라는 법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아주 깊게 담겨 있습니다. 법이 지키려고 하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고용 안정. 그러니까 회사가 마음대로 비정규직을 쓰고 버리는 걸 막겠다는 거고요. 둘째는 차별 금지. 그리고 셋째, 법에 있는 예외 조항을 회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꼼수로 쓰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법원은 바로 이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게요. 자,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아니라 내가 입사해서 지금까지 실제로 일한 총 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둘째, 나랑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이 있는지 그 사람과 나의 대우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셋째, 회사가 나이나 프로젝트 같은 예외를 주장하면 그게 정말 법적으로 타당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만약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즉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개월이에요. 억울하게 해고당한 그날로부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3개월 뿐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법의 보호를 받기 정말 어려워져요. 이 기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서 채운 소중한 인연,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 이걸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법은 자신의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까지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